춘천과 양구, 인제에 걸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인 소양호가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300억 원을 투입해 춘천, 양구, 인제군이 손을 잡고 생태 탐방로와 호수 둘레길, 출렁다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 2, 3지구가 내년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망상 1지구는 1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강원 의료기기 수출액이 4,482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내년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부터 바이오 헬스 분야도 함께 전시할 계획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명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0년 전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소양호. 춘천, 양구, 인제에 걸쳐져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호수입니다. 그 때문에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소양호를 하나의 관광지구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맑은 물과 청정 생태계를 간직한 소양호. 멋진 풍광을 자랑하지만 찾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즐길 만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자원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 강원자치도가 본격적인 소양호 홍보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 지원 신규 사업을 통해 소양호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춘천과 양구, 인제에 생태 탐방로와 호수 둘레길, 출렁다리 등을 조성합니다.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나면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소양호를 경관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 연계 사업을 좀 발굴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행안부 사업이지만 문체부, 국비, 산림청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소양호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거나 미디어 아트 전시,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육로터널 개통한 이후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워케이션이라던가 휴양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강원자치도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소양호 관광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도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인제군, 양구군은 이달부터 관광시설 기본 실시 설계에 나섭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역할을 맡아온 소양호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 2, 3지구가 내년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망상 2지구는 지난 11월 말 실시 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3지구와 함께 망상 글로벌 리조트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망상 1지구의 경우 1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을 통해 새로운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다는 예정입니다. 올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지원한 해외 마케팅 지원 실적이 4,4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역대 최대 수출액으로 강원자치도 수출 1위 품목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는 9월 5일과 6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기존 의료기기에서 바이오 헬스로 전시 산업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의 불청객,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과 이 블랙아이스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겨울철만 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란 게 어떤 것을 말하나요?
블랙아이스란 영하의 기온에 녹았던 눈이나 이제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게 생길 시에는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할 듯한데요.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으로는 운행 전에 스노우 체인 등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빙판길 위에서는 최소 2~3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해서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넓게 유지하고 감소하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인데요. 만일 운전 중에 이 블랙아이스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일단 대처법이 따로 있는데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유지하거나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게 도움이 되며 엔진 브레이크나 조속 기어를 사용해서 제동해야 하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네, 끝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운전할 때는 보이는 장애물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블랙아이스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결빙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전에 안전 대비 꼼꼼히 잘 하셔서 안전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이었습니다. 안면도는 꼬치 해수욕장 등이 있어서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해수욕장뿐 아니라 낙조가 좋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안면도를 섬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육지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호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면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랑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거 들은 적 있니? 네? 안면도 지금 섬이잖아. 아니, 지금은 그냥 섬인데 예전에. 아, 옛날에 동네 어른분들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8년. 당시 충청도 감사 김육이 정승에게 권유해 지금의 안면연육교 자리를 팠다는 기록이 태안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 안면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설이 중론입니다. 옛날 서적에 보면은 안면도가 안면곶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곶이라고 할 때는 육지랑 이어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그 사이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사이에 안면도가 굴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안면곶을 안면도로 만들었을까? 이는 굴포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굴포운하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조국을 서해를 통해 수도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안 앞바다의 물살이 거세 배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많게는 50척 이상의 배가 가라앉고 심지어 한 번에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난파된 배와 보물이 종종 발견돼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주들은 굴포운하를 만들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쪽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안흥량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태안하고 서산 사이의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위로는 가로림만이고 밑에는 천수만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파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려 임종과 공양왕, 조선 태종과 세조 등 약 53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굴포운하 공사. 하지만 굴포운하는 공사 구간 약 7km 가운데 3km를 남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 지질도를 살펴보면
공사를 성공한 구간은 파기 쉬운 개흙이지만 실패한 구간은 단단한 흙은모와 화강암이 섞인 돌로 되어 있어 당시 기술력으로는 땅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속주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못한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태안 쪽에서 신숙주가 운하 공사 실패하고 지었다는 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굴포운하 공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백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운하 공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면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안면도 안쪽 천수만 쪽으로 조은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면도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면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홍성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먼 바닷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결성, 홍성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안면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파놓으면 이제 안면도에서 직접 서해바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만약에 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 안면도. 최근 보령해저 터널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선 아리랑제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개최된 지역축제 중 콘텐츠 차별도, 관광객 인지도 등을 평가해 25개의 지역축제를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정선 아리랑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홍보 상담, 축제 방문 독려 행사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속초에서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3년 만에 운행을 재개합니다. 강원자치도는 도와 운송사업자 간의 협의 끝에 오는 27일부터 속초에서 인천공항 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에서 인천공항 노선은 하루 2회씩 양방향으로 운영되며 양양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의 내년도 예산안이 3,97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1억 원이 감소한 규모인데요. 주요 사업별 예산은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에 37억 원,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31억 원 등입니다. 정성군이 2023년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던 농자재 지원 사업을 새해에는 확대해서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비료, 농약, 반사필름 등 기초 농자재 8종에 대한 구입비의 50%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원 품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2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춘천 시립도서관 이용자가 올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춘천시는 시립도서관 이용자 수가 올 1월부터 11월까지 41만 9,92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 7,902명보다 14만 2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시립도서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특별 공연을 진행합니다. 춘천 지하상가 중앙광장에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춘천 눈꽃 장터가 열립니다. 춘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하는 눈꽃 장터에는 강원자치도 내 우수 중소기업 40개 업체가 참여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밖에 부대 행사로는 크리스마스 소품 제작 등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후원 물품 경매도 진행됩니다. 원주시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사업 주말 접수 창구를 23일과 30일 이틀간 운영합니다. 주말 접수 창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 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원주시청 8층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